리버스 엔지니어링이란 무엇이며 어떤 분야에 활용될까요? 공학을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혁신적인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또는 어떤 회사가 원래의 설계도 없이 어떻게 기술을 복제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그 해답은 강력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기술, 바로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있을 수 있습니다. 첩보 영화에 나올 이야기 같죠? 비밀 요원이 수상한 장치를 분해해서 그 비밀을 밝혀내는 그런 장면 말이에요. 하지만 실제로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그 이상이에요.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소프트웨어 개발, 제조, 보안, 사이버 보안, 심지어 의학 분야에서도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그렇다면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어떤 물체, 시스템 또는 소프트웨어를 분석하여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원래의 문서에 접근하지 않고 이루어집니다. 이미 완성된 퍼즐을 분해해서 각 조각이 어떻게 맞춰지는지 알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한 회사가 경쟁사 제품과 호환되는 전자부품을 만들고 싶다고 상상해 보세요. 처음부터 시작하는 대신 기존 부품을 연구하기 위해 역설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료, 회로, 기능을 파악하고 그 부품을 재현하거나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해해서 이해하는 방식은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사실 역설계는 새로운 것이 아니며 그 뿌리는 갈등과 기술 경쟁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여러 나라들은 적군의 전차, 비행기, 레이더 같은 장비를 포획해서 분해하고 그 기술을 복제하거나 무력화하기 위해 분석했습니다. 참진적인 사례로는 1944년 소련이 포획한 미국의 B-29 슈퍼포트리스 폭격기가 있습니다. 소련은 항공기를 부품 하나하나까지 복제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만의 버전인 투폴레프 Tu-4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역설계는 전쟁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1980년대 IBM은 당시 PC의 바이오스를 이해하기 위해 역설계 기법을 사용했고 그 결과 IBM 시스템과 호환되는 클론 컴퓨터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컴퓨터에 대한 접근이 대중화되었고 디지털 혁명이 촉진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설계는 어떻게 작동할까요? 과정은 연구 대상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두뇌 또는 디컴파일, 기능 분석 및 문서화, 그리고 재구성입니다.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기계 부품 등 무엇이든 첫 번째 단계는 그것을 분해하는 것입니다. 하드웨어의 경우 이는 기기를 열고 그 구성 요소를 파악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의 경우 바이너리 코드를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변환하는 도구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으로 기능 분석 단계로 넘어갑니다. 여기서는 각 부분이 어떻게 작동하고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해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엔진에서는 에너지가 어떻게 전달되는지 확인하고 애플리케이션에서는 데이터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분석합니다.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는 모델이나 다이어그램을 만듭니다. 이 문서는 제품을 복제하거나 결함을 수정하거나 개선된 버전을 개발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역공학의 응용 분야는 무엇입니까? 실제로 역공학은 다양한 공학 분야에서 혁신과 효율성을 촉진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기계공학과 제조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기업들은 기계나 산업용 부품을 분해하여 그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오래된 장비의 기어와 같은 단종된 부품을 재생산하거나 설계를 최적화합니다. 예를 들어 내연기관을 분석하면 마찰이 발생하는 지점을 파악하고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품을 재설계할 수 있습니다. 개발자들은 IoT 기기나 운영체제의 코드를 디컴파일하여 플랫폼 간의 호환성을 보장하거나 취약점을 수정합니다. 자동차 산업에서는 자율제동 모듈과 같은 외부 시스템을 차량에 통합하기 위해 역공학이 사용됩니다. 흥미로운 예로는 자동차의 멀티미디어 시스템이 있습니다. 원래의 멀티미디어는 설계된 차량에서만 작동하도록 잠기고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제조업체가 그 코드를 해독해버립니다. 그래서 원래 차량의 기능과 시스템을 잃지 않고도 멀티미디어를 교체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역공학입니다. 항공기나 로켓의 부품들은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고장 후에 분석됩니다.
또한 기술 경쟁자들은 더 가볍고 강한 대안을 개발하기 위해 터빈 설계나 복합 소재를 연구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물건뿐만 아니라 골동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적인 구조물들, 예를 들어 첨탑, 언덕 또는 오래된 건물들은 SMD 모델을 만들기 위해 레이저로 스캔됩니다. 이렇게 하면 구조물 완전성 평가와 복원 계획,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지진 등 스트레스 상황의 거동을 손상 위협 없이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장치의 인쇄 회로 기판은 기능을 복제하거나 결함을 진단하기 위해 매핀됩니다. 예를 들어 휴대폰 회사들은 다양한 모델과 호환되는 범용 충전기를 만들기 위해 역공학을 사용합니다. 아이폰을 쓸 때 같은 플러그인데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호환 케이블을 써본 적 있나요? 그 이유는 단순히 커넥터만 복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케이블의 인식 시스템도 함께 복제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경쟁 제품에 사용되는 금속 합금이나 폴리머의 조성을 연구함으로써 비슷하거나 더 우수한 소재를 개발할 수 있고 연구 비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산업용 로봇 시스템은 분해되어 동작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이를 새로운 생산 라인에 적용함으로써 공장 유연성을 높입니다. 이 모든 분야에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기존 제품을 미래 솔루션의 청사진으로 바꿔 혁신을 가속화합니다. 3D 스캐너, ANSYS나 솔리드웍스 같은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그리고 인공지능까지도 이러한 과정을 혁신하고 있으며 더 빠르고 정밀한 분석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여기에 딜레마가 있습니다.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합법적일까요? 여기서 저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는 상호 운용성을 위해, 즉 서로 다른 시스템이 함께 작동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또는 학술 연구 목적으로도 허용됩니다. 하지만 특허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은 범죄이기 때문에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하다가 특허와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유명한 사례로는 2000년대 소니 대 코넥틱스 사건이 있습니다. 코넥틱스는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이용해 플레이스테이션을 컴퓨터에서 에뮬레이션했으며 소니는 이 회사를 고소했습니다. 법원은 코드 자체를 직접 복사하지 않는 한 이러한 행위는 합법적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즉, 그 경계는 매우 미묘합니다. 당신은 새로운 것을 만들기 위해 제품을 연구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불법 복제하기 위해서는 안 됩니다. 인공지능과 3차원 프린팅 같은 기술 덕분에 역설계는 엄청난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기업들은 3차원 스캐너를 사용해 복잡한 부품을 몇 시간 만에 재현하고 알고리즘은 소프트웨어를 자동으로 분해합니다. 의학 분야에서는 인간의 장기를 스캔하고 모델링하여 정밀한 수술에 활용합니다. 항공우주 산업에서는 로켓 부품을 분석하여 효율성을 높입니다. 하지만 도전 과제도 있습니다. 고급 암호화 시스템과 DRM, 즉 디지털 저작권 관리 시스템은 현대 제품의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어렵게 만듭니다. 반면에 이것은 분석 도구의 혁신도 촉진합니다. 그런데 왜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믿기 어렵겠지만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발전의 원동력입니다. 어떤 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파악함으로써 우리는 은행 시스템의 취약점을 찾아내거나 노후된 장비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기업들도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들의 제품과 호환되는 제품을 만들 수 있어 독점을 줄일 수 있습니다. 1990년대 비디오 게임과 같은 오래된 기술들은 열정적인 사람들이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 되살리고 있습니다. 공학 전공 학생들은 기기를 분해, 조립하며 실습으로 배웁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이 앞으로도 계속될까요?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신흥 분야에서 여전히 중요합니다. 생명공학 분야에서는 과학자들이 세포 과정을 해킹하여 유전자 치료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팅에서는 경쟁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이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일 것입니다. 또한 IoT의 부상으로 상호 운영 가능하고 안전한 시스템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역공학은 데이터 보호와 책임 있는 혁신에 있어 중요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역공학에서는 흔히 그렇습니다. 단순히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경쟁사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파악해서 그들보다 앞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셨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콘텐츠가 흥미롭다고 생각하신다면 멤버십에 가입해서 저희가 이 플랫폼에서 계속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상에서도 언급될 수 있으니 고려해주세요.
추천 강의가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옆에 QR코드를 스캔하시거나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력에 큰 차이를 만들어줄 다양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여러 기회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건 분해가 이렇게 유용할지 상상해 보셨나요? 역공학을 프로젝트에 써본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도 궁금해요. 여기 옆에 흥미로운 영상 2개가 있으니 꼭 시청하셔서 지식을 넓히고 호기심도 채워보세요. 그리고 저희에게 힘이 되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해주세요. 알림 설정도 하시고 멤버십 가입도 고려해주세요. 바로 그거죠. 엔지니어링을 사랑하는 여러분. 큰 인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